여러분, 최근에 다이소 가보셨나요? 1,000원짜리 머리끈, 빨래 집게 사던 그 다이소가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 다이소에서는 올리브영을 위협하는 화장품들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뭐? 다이소가 화장품? 맞습니다. 단순 잡화점이었던 다이소가 이제는 뷰티 업계의 무서운 다크호스로 떠올랐어요.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성비로 무장한 다이소가 진짜 올리브영의 아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다이소의 무기는 명확합니다. 바로 가성비와 브랜드 콜라보죠. 여러분, 예전 다이소 화장품 기억나시죠? 솔직히 싼 게 비지떡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품질보다는 가격이 전부였달까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바닐라코 클렌징밤 미니 사이즈가 다이소에서 5,000원, 원래 정가는 2만 원대인데 말이죠. VT 콜라보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카 크림, 마스크팩 같은 인기 아이템들을 다이소에서 훨씬 저렴한 가격에 만날 수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담 없이 유명 브랜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일단 다이소에서 써보고 괜찮으면 정품 사지 뭐, 이런 심리가 작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략이 먹혀들고 있어요. SNS에서는 다이소 뷰티 찾기가 하나의 트렌드가 됐습니다. 인스타그램, 틱톡에서 해시태그 다이소 뷰티만 검색해도 수십만 개의 게시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다이소가 단순히 저렴한 제품만 파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소비자들이 원하는 건 가성비예요. 싸기만 한 게 아니라 이 가격에 이 정도 품질이면 충분히 쓸만하다는 인식이 중요하죠. 다이소는 바로 이 지점을 정확히 공략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속는 셈 치고 샀는데 생각보다 훨씬 괜찮네. 이 가격이면 그냥 다이소에서 사지 뭐. 올리브영 가기 전에 다이소부터 들른다. 이런 댓글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생, 사회초년생, Z세대에게는 다이소는 이제 단순한 생활용품점이 아닙니다. 착한 가격에 뷰티 편집축으로 완전히 탈바꿈한 거죠. 왜 이런 반응이 나올까요? 바로 지금이 고물가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화장품 가격은 계속 오르는데 월급은 제자리 걸음이죠. 이런 상황에서 품질은 준수하면서 가격은 착한 다이소 제품들이 엄청난 인기를 끄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실제로 유튜브에서 다이소 뷰티 하울 영상들을 보면 조회수가 수십만에서 수백만을 찍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거예요. 진짜 쓸만해? 품질은 어때?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고 싶어 하죠. 그리고 재밌는 건 다이소에서 화장품을 산다는 게 더 이상 창피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똑똑한 소비의 상징이 됐어요. 나는 가성비를 아는 현명한 소비자야 라는 자부심까지 생긴 거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비교해 볼까요? 다이소와 올리브영 제품별로 누가 더 유리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메이크업 도구, 퍼프, 브러쉬. 올리브영에서 판매하는 유명 브랜드 퍼프는 개당 8,000원에서 15,000원 정도 합니다. 물론 부드럽고 내구성도 좋죠. 하지만 다이소는 어떨까요? 두세 개에 3,000원입니다. 퍼프나 브러쉬 같은 소모품은 자주 세탁하고 교체해야 하는데 이럴 때 다이소 제품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귀찮게 세탁할 필요 없이 그냥 새 제품으로 갈아 끼우면 되니까요. 이 카테고리는 다이소의 완성입니다. 스킨케어 도구, 괄사, 롤러, 마사지볼. 여기서도 압도적이에요. 괄사, 헤어롤, 페이스롤러, 마사지볼. 이런 제품들 대부분이 3,000원 이하입니다. 올리브영에서는 이런 도구들이 적어도 1만 원 이상이죠. 물론 올리브영 제품이 더 세련되고 내구성이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사용 빈도나 효과를 생각하면 다이소 제품으로도 충분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굳이 비싼 거 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이 영역도 다이소가 이미 시장을 점령했다고 봐야겠습니다. 기초 화장품, 색조 화장품. 하지만 모든 게 다이소의 승리는 아닙니다. 특히 세럼이나 크림처럼 성분이 중요한 제품들은 여전히 올리브영의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기초 화장품은 피부에 직접 흡수되는 제품이라 성분, 안정성, 임상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이소에도 기초 제품이 있긴 하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검증된 브랜드를 선호합니다. 색조 화장품도 마찬가지예요. 쿠션, 파운데이션, 립스틱 같은 제품은 발색, 지속력, 밀착력이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서는 전문 브랜드가 우위에 있습니다. 다만 다이소의 성장 속도를 보면 2, 3년 뒤에는 이 영역에서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다이소는 계속해서 품질을 개선하고 있거든요. 자, 이제 중요한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소비 트렌드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화장품 쇼핑하면 무조건 올리브영이었어요. 모든 걸 한 곳에서 해결하는 원스톱 쇼핑이 대세였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요즘 소비자들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소모품, 뷰티 도구, 콜라보템은 다이소, 성분 화장품, 프리미엄 제품, 전문 브랜드는 올리브영. 즉, 어디서 살까가 아니라 무엇을 살까에 따라 쇼핑 장소가 달라진 거예요. 전문가들은 이걸 분산 소비라고 부릅니다. 이 더 이상 하나의 매장에 충성하지 않는 거죠. 대신 제품의 특성과 자신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매장을 오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흐름을 다이소가 제대로 타고 있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젊은 세대일수록 이런 경향이 강하다는 겁니다. Z세대는 브랜드 충성도보다 가성비와 실용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SNS로 정보를 빠르게 공유하면서 이건 다이소에서 사도 되고 이건 올리브영에서 사야 해 라는 구분이 명확해진 거죠. 결국 다이소는 단순히 올리브영의 공쟁자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소비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이소가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비밀은 뭘까요? 첫째, 압도적인 접근성. 전국 어딜 가든 다이소가 있습니다. 대형 쇼핑몰은 물론 동네 상가, 지하철역 근처까지. 이 접근성이 엄청난 강점이에요. 올리브영도 많지만 다이소만큼은 아니거든요. 둘째, 초저가 전략. 다이소는 대량 생산과 글로벌 소싱으로 원가를 극단으로 낮춥니다. 그리고 그 이익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거죠. 다이소만의 무기입니다. 셋째, 빠른 트렌드 반영. SNS에서 유행하는 아이템이 있으면 다음 달 다이소 매대에서 볼 수 있어요. 이 속도감이 놀라워요. 올리브영도 빠르지만 다이소는 더 빠릅니다. 그리고 더 저렴하죠. 넷째, 브랜드 콜라보 전략. 바닐라코, VT 같은 인기 브랜드와의 협업은 다이소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다이소 이꼴 싸구려라는 인식에서 다이소 이꼴 가성비값으로 변신하는 거죠. 이 네 가지 요소가 완벽하게 맞물리면서 다이소는 단순 잡화점에서 뷰티 강자로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올리브영은 그냥 당하고만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올리브영 역업 강력하게 반격하고 있습니다. 전략 1. PB 브랜드 강화. 올리브영은 CMP, 웨이크메이크 같은 자체 브랜드로 고급 이미지를 강화합니다. 품질은 높이고 가격은 합리적으로 맞추면서 차별화를 꾀하는 거죠. 전략 2. 인플루언서 협업. 뷰티 인플루언서들과 적극적으로 협업하면서 트렌드를 선도합니다. 올리브영에서 먼저 론칭하는 제품들이 화제가 되고 그게 브랜드 파워로 이어지는 구조예요. 전략 3. 멤버십 혜택. 포인트 적립, 등급별 할인, 생일 쿠폰 등 멤버십 혜택을 강화해서 충성 고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번 올리브영 멤버십이 익숙해지면 쉽게 떠나지 않게 만드는 거죠. 올리브영은 품질과 신뢰의 상징이라는 이미지를 지키려고 합니다. 다이소가 범용 시장을 휩쓸더라도 올리브영은 프리미엄 영역을 사수하겠다는 전략이에요. 결국 올리브영은 다이소와 정면 대결하기보다는 자신만의 영역을 확고히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도 나름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결론 내리겠습니다. 다이소가 올리브영을 완전히 넘어설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직은 아니다. 하지만 특정 영역에서는 이미 올리브영을 위협하고 있고 앞으로 그 영역은 더 넓어질 겁니다. 중요한 건 이 경쟁 구도에서 진짜 승자는 바로 우리라는 점입니다. 다이소 덕분에 더 싸고 다양한 뷰티캠을 선택할 수 있게 됐고 올리브영 덕분에 더 전문적이고 안전한 제품을 만날 수 있게 됐어요. 앞으로 뷰티 쇼핑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다이소는 가성비, 소모품, 실험하는 제품. 올리브영은 성분, 신뢰, 프리미엄 제품. 여러분은 어느 쪽에서 더 자주 쇼핑하시나요?
아니면 두 곳을 적절히 쓰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쇼핑 패턴과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다이소나 올리브영에서 꼭 사야 하는 추천템이 있다면 그것도 알려주시면 다른 시청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다음에 더 흥미진진하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